본 프로그램은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 박희재입니다. 우선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첨단 기술을 불법으로 유출하려는 해킹 조직의 사이버 위협에도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야로 365일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기술을 지키려는 산업보안인의 열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조 및 IT 강국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고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재택근무,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소중한 기술 자산을 보호하는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련 기술과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화를 비롯한 43개 관련사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기관들이 원팀으로 준비한 본 컨퍼런스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기술 확보 경쟁에서 우리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 보안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LG CNS는 대한민국 대표 IT 서비스 기업으로서 그동안 전자, 화학, 통신과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 산업 보안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의 미래 산업 보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보안 전문가들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천병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의 중요한 기술 자원을 지키고 산업 보안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달라진 비대면 업무 환경 속에서 산업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 보안 사고는 단순히 기업의 피해로만 끝나지 않고 나아가 국제 경제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현대모비스도 정보기술 보안 확보와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함양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우리의 산업을 지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뜻깊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역동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묵묵히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 이제 두 번째 세션입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시작하기가 무섭게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철통 같은 산업 보안을 위해서는 우리가 쉴 틈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 또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 진행자들이 입을 잘 맞춰야 되는데 입을 잘 맞출 시간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좀 짧아서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또 메타버스로 함께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잠시 좀 숨을 돌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세션은요, 이 기술 보안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인력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보안 인력을 과연 어떻게 양성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뒷받침해야 될지 오늘 깊이 있게 좀 말씀 네. 나눠보겠습니다. 이 보안 인력 양성에 관한 현재 주소, 이런 냉정한 판단들이 이번 세션에서 좀 이야기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1시간 동안 심도 깊게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강연과 함께 두 번째 세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SK 남여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들의 보안 인력 현황과 이슈를 살펴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산업 보안 인력의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국내 산업 기술 유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 기술 유출 111건 중에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35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실제 경쟁국에 유출됐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무려 21조 4천억 원이 넘어 산업 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등 경쟁국에서는 내부 인력을 매수하여 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에 선발된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라이다 관련 연구 자료를 현지 연구원에게 유출한 사례가 있었고, 6월에는 국내 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화제가 된 위그선 관련 핵심 기술 자료를 이 회사를 퇴직한 연구소장과 팀장이 해외로 반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시도는 시스템만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산업 보안 인력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보안 전담 인력과 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기업의 경우 임원급을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지정하게 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 시 형량과 손해배상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처벌 규정 또한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개정된 정보보호산업법에서는 기업의 보안 투자와 인력 현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의무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산업보안 인력의 양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규 교육기관에서 양성되는 보안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대학교의 보안 관련 학과 수는 28개에서 53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학원도 60여 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이로부터 매년 약 1,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발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력 평가를 위한 자격증 제도뿐만 아니라 전문가 발굴을 위한 각종 모의 해킹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BOB, K-쉴드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다양한 보안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들의 현장에서는 충분한 보안 인력이 확보되어 있을까요? 현황 파악을 위해 한국산업보안한림원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은 국내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42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가 핵심 기술 보유 회사가 24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내 산업보안 인력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임직원 대비 보안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한림원 회원사 중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의 임직원 대비 보안 인력 비율은 0.25%로 글로벌 기업 대비 48% 수준이었으며 이를 보안 인력 한 사람이 담당하는 임직원 수로 환산해 보면 약 400명 수준으로 글로벌 기업의 190명에 비해 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다음은 현재 보안 인력의 직무 및 경력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무 현황을 보면 운영 관제와 기획 정책 직무가 전체의 57%로 주로 이들 직무를 중심으로 보안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력별 인력 구성을 보면 4에서 10년 차 인력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년 전 조사 때에 비해 13%가 증가한 것으로 경력자를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항아리형 인력 구조가 더욱 심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보안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한림원 회원사들은 향후 3년 내에 15% 이상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사고 대응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직무는 20%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 전문 인력의 증원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국내외 약 5만 건 이상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보안 취약점 진단과 사고 대응 직무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전문 인력에 대한 현장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요약하면 학교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기업의 보안 인력 규모는 글로벌 기업 대비 낮은 수준이며 사고 대응, 취약점 진단과 같은 전문 인력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데 비해 신규 인력은 정체되어 있고 경력자 중심의 조직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서 기업이 보안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1,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안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겪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기업들이 실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자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한림원 회원사들의 경우 인력 채용 시 고려 사항으로 98%의 회사가 실무 경험 보유를 들고 있으며 인력 채용 시 애로사항 또한 90%의 회사가 실무 경험 인재의 부족이다라고 답하고 있어서 현재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실무 역량이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안 인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38%가 보안 예산 투자가 아예 없었으며 예산을 편성을 한 기업 경우에도 인건비 비율은 13.4%에 불과해서 인력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한림원 회원사와 같이 규모가 큰 기업들조차 절반이 넘는 60%의 회사가 자체 교육 과정이 없었으며 주로 외부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개인의 역량 개발에 이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선진기업의 보안 전문 인력 육성 체계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다양한 직무 영역별로 수준에 맞는 필수 교육과 자격이 체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충분히 쌓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리더급 인재로 성장 육성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과 시사점을 토대로 앞으로 산업보안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학에서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 협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학에서는 선진 보안 교육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실무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영입하는 등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기업 또한 대학과 함께 다양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사례를 보면 기업과 대학이 채용 연계형 학과를 통해 연간 150명 규모의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산업보안 분야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채용 연계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산업보안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보안 전문 인력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보안 전문가의 연봉이 IT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 기준을 보면 보안 전문가의 처우가 IT 대비 75%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 기준인 직무 구분을 봐도 IT 직무는 26개의 전문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보안은 3개의 직무만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보안 분야의 전문 직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안 현장을 보면 이들 직무 외에도 보안 아키텍트나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같은 다양한 전문 인력들의 업무가 늘고 있는데 이들 전문 직무들을 조사 기준에 포함시켜서 평균 임금을 산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정부는 법 제도를 기반으로 산업보안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금융산업에서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을 보안 인력과 예산에 투자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보안 전담 인력과 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고 보안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기업이 적정 수준의 보안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이러한 법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영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되면 기업의 보안 투자와 인력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고객은 보다 안전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스스로 보안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산학 협력에 대한 강화 방안 그리고 보안 인력의 처우 개선까지 이 전반적인 보안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토의가 시작될 텐데요. 어떤 패널분들이 참여할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네, 두 번째 세션, 보안 인력에 관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효구 팀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메타버스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화면에 나왔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마을 버스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그 혹시 메타버스가 뭔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메타버스는 네네. 소위 말하는 초연결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로 인해서 네. 물리 공간과 그 전장 공간이 일체화되는 과정. 네. 그래서 가상 융합 세계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예정에 없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산업 보안 관련한 내용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죠?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앞서 남여구 팀장님 발표에서 앞으로 이제 이 보안 인력이 3년 안에 한 15% 정도 이제 증원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정도가 증원돼야 되는 건지. 김도영 상무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이게 보안 인력 증원은 좀 절실한 상황이고요. 이 증원의 필요성을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 기업에서 이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이 업무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몇 년 동안 국회나 정부, 학회에서 이 보안을 신안보로 이 중요성을 높였고요. 그래서 산업기술보호법도 강화를 했고, CIO 직제 이런 걸 법제화했고요. 그리고 국가혁신 기술 기업에 대한 이 수출 심의도 강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강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산업기업에서는 사업 진행에 이 보안이 아주 중대하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 보호 활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보안 조직 확대가 되지 않으면 이 원활한 이 보호 활동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예, 이 보안 전공 학과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 중대성도 높아지고 업무 범위도 넓어지는 반면에 네. 지금 이 산업기업 현장에 보면 이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 인력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요청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튼 이 보안 인력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예. 것은 계속 또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한부 교수님. 이 학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맞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잘 교육해서 이제 배출을 해줘야 네, 되는데요.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반적으로 보안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인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개발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업에 도입 구축하는 기업이 있는데 유독 이러한 공급 기업보다 수요 기업이 상대적으로 경력직을 많이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아시던 바와 같이 대학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산학에 대한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보통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에서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마이클 포트의 밸류 체인이라는 구조를 보게 되면 경영 파트도 있고 개발 파트도 있고 운영 생산 파트도 있는데 유독 보안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은 그러한 인력을 요구하는 게 경력직을 선호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력이 풍부한 그런 인력을 대학에서 바로 공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 체계에 대한 변화와 교육 과정의 어떤 맞춤화 과정이 네. 상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김도영 상무님께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예. 왜 현장에서는 이게 경력직을 선호하는지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이게 인력을 수요하는 수요 기업에 이제 보안 관리자로 오래 근무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 한 10년 이전을 이렇게 보면 이 산업 기업에 보안 전공의 신입을 채용을 해서 가르치고 책임과 권한을 주고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재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채용 담당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즉시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경력자를 채용하는 걸 선호를 했었고요. 보안 전공의 신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이렇게 수문장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좀 소홀히 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아까 발표 내용과 같이 현재 이 보안 인력 구조가 좀 항아리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게 계속 지속되면 이게 역삼각형으로도 발전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보안 인력 부족 상황은 계속 심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산업기업에 상당히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입을 채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르치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경력만을 선호하는 이 채용 방식은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은 이제 바꿔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제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현 교수님, 그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상당 기간 교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보안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라는 인식이 지속되면 경력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기업에서 그 경력이 풍부하지 못한 그런 그 직원들, 신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이게 참 비용이 아니고 이제 투자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도 같은데 이런 건 어떨까요? 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인력을 이 보안 분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항배 교수님.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은 크게 한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새로운 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과 기존 보안 인력에 대한 어떤 고도화 과정, 역량 강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교육 과정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가 있겠고, 특히나 말씀하셨던 그런 산업 현장과 그 교육 과정 사이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새로운 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떤 산학 공동 교과목을 운영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론은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 실습 부분은 산업 현장 전문가분이 진행하는 이러한 방식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산학 연계형 어떤 인턴십 과정이 어떻게 보면 경험적 지식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보안 자체가 어떠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과 학이 서로 공동의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신규 인력 양성에 대한 어떠한 경험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재교육 과정도 한편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보안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또는 다른 파트에 있는 부분들을 보안 인력을 유입하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기업 맞춤형의 그런 계약학과 형태의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이라든가 보안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단기 집중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역량 강화 노력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자리에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자리에 계신데 이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 밑받침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률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네. 그 국가 핵심 기술 보호 관련돼서는 그 대상 기관이 그 산업 보안 인력들을 채용해야 된다는 내용 자체를 지금 현행 법률에서는 담고 있지 않고 있어서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개정안 자체는 올라가 있는데 아직 네네네. 통과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예. 보안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 예, 채용을 해야 되고 지금 네.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채용을 해야 되고 네네. 전담 조직을 갖춘 다음에 그 내용을 국정원이랑 그다음 네.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통과가 될까요? 통과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좀 의아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분야 인력 예. 그 급여가 굉장히 높다. 예.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정희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안 인력의 평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전문성 인정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안 분야를 보면 보안 담당자가 아예 없거나 IT 운영 인력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안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런 보안 인력의 평균 임금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도영 상무님 어떻게 보세요? 예, 김정현 교수님 말씀처럼 이 보안 전문가에게 전문성 확보를 막는 원인 중에 IT 운영자가 이 보안을 겸직하는 것이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IT 운영을 알아야 이 보안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운영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주고 조건을 주고 제한을 줘야 하는 게 이 보안 업무의 특성인데 이 운영 담당자가 겸직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서비스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취약점이 가진 상태로 이 보안의 홀이 존재하는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게 이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보안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보안과 운영의 좀 분리가 좀 선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와 같이 이 보안 전문 인력들이 운영 플러스 보안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진 그런 캐파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 보안이 좀 특수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을 받고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도영 상무님께서 그냥 임금을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최대한 올려서 드리고 있는데 예, 정보통신부 공시가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신중해지시네요, 갑자기. 예, 네. 그 이용민 변호사님, 이제 앞서 그 개정안에 이를테면 보안 인력 채용에 관한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 통과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보안 인력에 대한 그 임금 대우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뭐 그 보안 인력의 처우 자체를 이제 그 좋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의 법률은 사실 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존재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보안 인력에 대한 처우가 높은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이나 뭐 주법 다양한 법률에서 특정 기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준을 어느 정도 갖추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뭐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보안 인력에 대한 전문성 그것들은 인정해 왔고 또 전문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안 인력들이 양성해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우리나라보다는 처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뭐 그 발표 자료에 잠깐 언급됐었는데요. 그 전자금융 감독 규정 같은 경우에는 처우는 아니지만 일정 비율 이상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채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에 있는 뭐 기업이나 대상 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규정들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용민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좀 선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은 조금 아무래도 좀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보안 인력과 관련해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제가 뭐 말씀드리면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제 뭐 컨설팅을 해보거나 하면 사실 보안 관련된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전담 인력은 당연히 없고 대부분 이제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 이제 보안 업무도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중소기업한테 보안 인력을 강제한다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본인의 영업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지켜나가면 이제 본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 인력을 채용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대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하, 네. 그 장한배 교수님께서 뭐 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실 것 같은데.
예, 추가적으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보안 전문 인력이 경영 자원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구비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요. 관련 문헌에 의하면 조직의 보안 수준은 상당히 보안 교육에 대한 부분과 함께 보안 인력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이것과 상당히 정비례한다라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 봤을 때 중소 중견기업 또는 국가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또는 협력 기업에 대한 어떤 의무 채용이나 또는 채용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의 좀 재정적인 지원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게 한 소망입니다. 네, 지금 이제 끄트머리에 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 학문이라기보다도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 학문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업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안고 있는 보안 인력 양성의 관점에 있어서 어떤 신규 인력에 대해서 뭐 채용 연계형 계약학과를 운영한다든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하 공동 교과목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편으로는 산업 현장과 그다음에 학교 사이의 눈높이를 최소화하면서 바로 선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한편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국가기술 보유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보호 전문가들에 대한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또 하나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 이상의 보안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 체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제도적이라든가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정부가 이제 이 교육도 지원해야 되고 또 기업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김정현 교수님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예, 제 생각에 또 인력 채용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안에 대한 표준 IT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인력 양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 좀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용민 변호사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지원 중에서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법률로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투트랙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그 개인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커머스 기업이나 아니면 제약회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어느 정도 보안 인력의 채용을 강제하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률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 보안 인력에 대한 그 패널 토의를 쭉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온라인 그리고 멘타버스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뭐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질문도 좀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수연 씨. 네, 보안 인력 양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제 역시 좀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화상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손인사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쪽에 김미정님 손 들어주신 것 같은데 김미정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짧은 자기소개와 어떤 점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정 프로입니다. 저는 최근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법안 개정을 통해 기업에서 보안 인력 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보안 인력 채용 부분 참 많은 분들이 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채용이 아마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패널 토의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보안 인력 채용 관련해서 이제 상기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요. 상기법 내용은 이제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그 국정원이랑 산업부에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아마 통과가 되면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보안 인력의 수요만큼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인력의 수용에 맞게끔 이 채용이 좀 늘어나기를 저도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저쪽에 계시는 우리 원순재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 소속이신지 그리고 어떤 점 궁금하신지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SK에서 서버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원순재 매니저입니다. 서버 운영 업무 수행 중에 정기적으로 보안 수검을 받으면서 보안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막상 그 보안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보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인이 보안 업무로 커리어를 전환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학습하고 준비하면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직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좀 됐죠. 그래서 보안 쪽으로 커리어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우리 패널분들 계실까요?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보안 전반적인 부분을 학습하는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나 정보보안기사 같은 자격증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서버 운영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서버 보안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안 분야가 많이 세분화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직무 전환 가능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보안 쪽으로의 도전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의응답 마치겠고요. 다음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메타버스 화면이 떴네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손인사 하트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질문 받아보실 분 저기 안경 쓰신 환경중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좀 궁금하신지 여쭤보기 전에 짧은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에서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황경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AI라든지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이 사람을 좀 대체하는 사회적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보안 분야에서도 이제 사고 분석이라든지 관제 이런 쪽은 이런 신기술로 사람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사람에 의한 활동이 중요한 보안 영역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디지털 신기술과 사람이 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털 기술과 이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장항배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까요? 예, 그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비즈니스 환경과 컴퓨팅 환경이 공진화하면서 기업으로 대표되는 조직은요,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방어서 중심의 보안 체계는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우리가 접근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보안 흐름 속에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보안 사고의 어떤 예방에서 예측으로, 보안 사고 탐지에서 신속한 복원으로 이렇게 보안에 대한 흐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빅데이터, AI 기술 등은 이러한 기술의 빠른 복원력과 신속한 그런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어떠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지 이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에 대한 다차원적인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보안 전문가의 어떤 역할이 여기서 중요한 방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사람은 항상 공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상호 협업 체계 속에서 더욱더 지속 가능한 산업 사회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기술과 사람이 계속 공존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만큼 또 보안 전문가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충해서 김도영 상무께서 좀 의견을 더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질문하신 분께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다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디지털 기술과의 분석 자동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더라도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어떤 사고의 예측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분석 특히 이제 이 디지털 분석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보안 전문가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동화되고 분석이 점점 더 강화되면 저희가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이게 더 정확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을 줄어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 보안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점점 더 확대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보안 전문가가 이 분석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제, 사고 예방, 사고 조사 여기에서 범위를 더 나가서 포렌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소송 대응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범위를 점점 더 넓히고 있어서 전문가가 점점 더 필요한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우리 메타버스 질문자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 좀 질문 드릴까요? 네, 저기 하트를 마구 날려주시는 우리 정세희님 한번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속과 또 어떤 점 궁금하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아무래도 보안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향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보안 관련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 내 보안 부서로 입사를 해서 경력을 쌓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을 쌓고 난 이후에는 또 어떤 방면으로 경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안 전공자가 가질 수 있는 커리어 패스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직접 또 보안 학과에 재학 중이신 우리 정세희 님이 직접 질문 주셨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전망이 어떻게 될지 답변 궁금한데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께서 좀 답변해 주실까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기업 업무를 보안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도 이제 보안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이제 보안 기술과 이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쌓으실 예정이시면 기업의 최고 보안 책임자를 목표로 두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관심과 이 적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사고 조사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송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약점 점검을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 보안 컨설턴트 이런 다양한 분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많지는 않지만 정보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질의응답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 2부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산업보안 생태계 강화 보완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까 하고요. 또 지금까지 논의된 주제들이 지금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제시였다면 앞으로는 산업보안에 대한 이 미래 아젠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시 말씀 전해 듣고 저희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